안녕하십니까. 봉철민이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일간 일주별 12월 종합운세 이야기를 간략하게 영상에 담았습니다. 다살아냈던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 그리고 내년도라는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할 운의 때에 여러분들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각자 도생의 이 시대에 아무쪼록 운의 호기를 잘 가늠하고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행운의 열차, 다시 말해서 운을 배가시킬 수 있는 열차에 탑승하여 더욱더 좋고 아름다운 삶, 꿈과 이상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주별, 일간별 운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의 운세 이야기인 것이죠. 갑자월의 운세 이야기, 음력으로는 11월에 해당됩니다. 음력 11월 절기는 양력 12월 7일 대설을 기점으로, 그리고 22일 동지 일양이 시생하는 이 시간대에 중심에서 다시 1월 6일이라는 소반의 시간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양이 시생하는 이런 엄동소란의 이 달 속에서 과연 간목 일간적 요소에서 이 운의 행보, 그리고 심리적인 상태, 사랑, 연애, 건강, 관제, 부선, 그리고 반드시 경계할 사항들, 이런 안으로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목 일간에게서 현재의 갑자월은 정인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전략과 기획에 내 마음이 뺏기는 시간대입니다. 선비정신이 투철한 배움, 수용의 기운이 강한 이러한 시간대 속에 있죠. 그래서 어느 한 스펙 쌓기,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대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공이 연애적인 측면은 수평적이다, 그냥 유지,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남녀공이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인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자, 건강적인 측면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갑자월에 그래도 이런 시간대 속에서 크게 부딪히는 기운은 가벼운 일주가 되겠습니다. 상관의 기운이 이렇듯 정인의 기운과 상충되는, 쉬운 이야기로 하자면 기혼자적인 측면에서 남성적인 입장에서는 마치 어머니와 장모님 그런 관계 속에서의 대립, 그러나 철하는 요소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순환기, 심혈관 계통의 건강을 주의해야 되죠. 갑오일주적 개념에서는 순환기, 심혈관 계통 건강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갑신, 갑자, 갑진일주적 이 세 일주는, 갑신일주가 현재 갑자월을 맞이했습니다. 사주명국 속에 진토라는 편재의 기운이 있다. 대운에서 그런 기운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건강적 측면에서는 정신적 건강에 주의해야 됩니다. 사주명국에 진토라는 이 기운이 있을 때, 그리고 갑자일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갑자일주 또한 사주명국에 신, 편관이라든가 편재의 기운이 들어있었던 분들은 정신적 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신 건강에 주의해야 됩니다. 빠고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수인성 건강에 주의하자. 그리고 갑진일주가 명궁 속에서 마치 편관이라는 기운과 이 기운이 있을 때 신자진 수국이 형성되더라. 중장년에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건강을 조심해야 된다. 자칫 그게 지나치게 됐을 때는 치매에 노출되지 않게끔 주의하자. 자기 스스로를 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밝음을 지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마치 손주를 봐주고 재롱을 떠는 것을 보는, 그러나 손주를 육체적으로 본다, 무거운 것을 들듯이, 자칫
척추라든가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분이 있는 분들은 건강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다만 사교적인 그런 입장 속에서의 건강관리가 요구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손주의 재롱은 보되 내가 손주를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주의하십사 하는 것이죠. 특별하게 관절은 없습니다. 갑오일주적 개념,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조금 전 어머니와 장모님과의 대립, 기혼자적인 측면은 그렇다겠지만 이 기운 자체가 인성적 기운과 다시 말해서 인풋적 에너지와 아웃풋적 이 기운 자체가 부딪힌다. 전략 계획적인 요소, 전술적으로 풀어가려고 했더니 부딪힌다. 참신한 아이템이 있어서 이걸 실행으로 옮기려더니 그게 부딪힌다. 이런 상인 것입니다. 갑오일주가 여성이라고 하면 현재 이달 자녀의 교육적 요소를 가지고 옥신각신한 상이 되죠. 내 어머니도 소위 여기서 돌보미 이모님도 그리고 자녀도 다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전개되는 보려놓은 일 자체가 그다지 매끄럽게 전개되지 않는 일주가 바로 갑오일주가 되는 것이죠. 갑인일주적 개념에서는 녹지에 앉아있기 때문에 저 넘산 위에 푸르기만 하여라 저 소나무는 이렇듯이 의기양양하게 눈과 서리를 막고 빨아들여도 건강한 명식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갑인일주적인 요소 그리고 갑술일주도 마찬가지죠. 전자 이야기했던 이 세 일주 갑신, 갑자, 갑진일주 사주명국 속에서 삼합이라는 이 기운만 형성이 되지 않는다 하면 건강적 측면에서 흉이 되지는 않지만 삼합이라는 이 세 개의 기운이 형성되더라 그랬다가 하면 이런 정신질환 이 부분에 노출되지 않게끔 주의해야 됩니다. 중장년에 노년층 같은 경우는 치매도 조심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특별하게 관절하는 것은 없는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경계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여섯 일주적인 입장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경계할 사항이 무엇이냐. 인성의 기운이 강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지나침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나침? 너무나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수동적이 아닌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계속 먹기만 하고 방한통시처럼 이불 밑에 짱 박혀 있으려는 이 에너지가 형성되는 이 현재의 달입니다. 다음주로 이럴 때일수록 열정으로서 그리고 내년도를 계획하면서 운동도 하고 이런 아웃풋적 요소의 이 에너지들을 발산시키시기 바랍니다. 먹었으면 배변을 해야죠. 배변을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딱 막혀있는 상인이 오직 답답하겠습니까? 아무쪼록 갑진년이라는 내년도를 향해서 진트 원덕에서 화려하게 그리고 푸르른 저 소나무처럼 자랄 수 있는 내년도 대립목이 될 수 있게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배워봅니다. 을목일간에게 있어서 현재의 달은 편인의 기운이자 갑제의 기운이 자려고 있을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는 전략과 기획 이런 부분이 탁월하죠. 전략과 기획력이 좋은 시간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쟁심이 강한 이 시점에 또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갑목을 타오르려는 등나개갑의 상이 바로 을목이 지금 현재 마주하고 있는 시간대입니다. 을목적 시각에서는 지금의 이 호기를 잘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내년도 2024년이라는 갑진년을 미리서 대비하고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점에 애정적인 측면, 남녀 공이 어떤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냥 현상적 유지입니다. 그냥 현상을 유지해가자. 기혼자든 미혼자든 또 건강적 측면, 을목적 시각에서 지금 현재 이런 달은 을목 자체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입니다. 그리고 음기가 가장 강한 대설에서 동지, 일양이 시생하는 이 기운 속에서 내년도 소원을 가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의 특별하게 건강적 요소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사주상에서 사주 명국 속에서 해자라는 이 기운이 형성돼서 사주 명국 속에서 정인의 기운과 그래서는 편재의 기운이죠. 그래서 이런 기운 자체가 삼합적 요소에 이 작용을 한다. 이런 분들은 정신적 건강 이 부분을 조심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만 뺀다면 그다지 크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양호한 흐름 속에서 흘러갈 수 있다. 그리고 관제 구설 이런 부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제 구설 해당사항 없음. 자, 이 속에서 우리 을사일주 상간의 기운 속에서 현재 이달을 맞이하고 있죠. 아주 의미로운 시간대에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을사일주적 개념에서. 그리고 우유일주적인 이 시각에서도 마찬가지죠. 큰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금년도라는 이 시각 속에서는 이 2023년이라는 시점에서는 건강관리에 주의를 하자 했지만 이 현재의 달에서는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자, 을축일주적 개념도 마찬가지죠. 의기양양한 기운 속에서 지금 현재라는 이 갑자월 자체를 완쾌하고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간목을 타오르려는 상이 더욱더 연출되는 시간대입니다. 자, 을의일주도 마찬가지, 을묘일주도 마찬가지, 을미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특별한 상이 없습니다. 이런 기운 속에서 자녀의 문제, 이런 부분 가지고 신경 쓸 수 있다. 을사일주 12월 15일이 수학능력시험 수시 2차 발표가 있는 날이죠. 정미일날. 크게 용이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갈등적 요소로 비춰질 수 있는 일주로 간다 하면 이렇듯 을축일주가 그날 내면의 신경쓰임이 조금 많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만을 배제한다면 그다지 크게 문제가 없겠다. 자, 여섯 을일주 여러분들. 현재 이달에 반드시 경계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경계할 사항이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경쟁심을 갖지 말자 이거죠. 상황적 변화에서 경쟁을 대상이 나왔는데 그걸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풀어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쟁심에 의해서 특히 을목일주적 개념에서는 투자는 주의하자. 이러한 이 심적 기복이 경쟁심에 의한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주의하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달 어떤 면에서는 연말을 보내고 연시를 또 맞이하는 이 시점 속에서 의기양양 을목 간목을 타오르려는 이 전략과 기획력으로서 내년도 꽃을 펴낼 수 있는 그러한 시공간 여행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현재 있다. 자, 이것으로서 을목 여소일주에 대한 운의 이야기를 매듭합니다. 병화 일간적 요소에서의 지금 현재 음력 11월, 양력으로 12월에 운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론적, 병인, 병호, 병술, 병신, 병자, 병진 일주의 이 운의 이야기인 것이죠. 대표적인 이 목차에서의 이 일간의 심리 상태와 남녀공의 연애적인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전개될지를 약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라는 이 계면년의 갑자월, 이 병화 일간적 입장에서는
금년도라는 이 시점이 스펙 쌓기 딱 좋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라는 이 시간대에도 문서, 계약, 수주, 전략을 짜면서 그리고 내가 나아갈 방향성에 있어서의 브레이크를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운의 시간대입니다. 진퇴의 유문을 가늠하는 시간대이죠. 그래서 평화 일관적인 요소에서는 현재 전략과 그리고 기획 그리고 나아감에 물러남에 있어서의 진퇴의 갈림길, 진퇴의 유무를 가늠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사랑이라는 이 의미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사랑과 명예 둘을 다 취하죠. 남성적 시각에서는 지금 현재라는 시간대가 명예가 더 우선시되는 시간대죠. 그래서 지지난달 가을에 이 상황 자체를 유지해가는, 그러니까 사랑 연애라는 이 관점에 있어서 마음이 깊이 동해 있다보다 그냥 현상 유지에 마음을 두는 것이 이롭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절호의 찬스, 절호의 호기다. 이 시점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자, 건강적 측면은 대체적으로 다 양호합니다. 자, 양호. 그러나 이 명식 속에서는 병호일주와 그리고 병신병자, 병진일주에 특이사항, 다시 말해서 어떠한 조건이 됐었을 때는 주의가 요구되는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제구설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병호일주가 조심해야죠. 병호일주. 그래서 병호일주적인 시각에서는 지금 현재라는 달에 건강과 그런 관제구설적인 측면은 조심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병호일주. 겁재에 의해서 좌우가 상충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관제구설이 따를 수 있는 시점이죠. 자녀의 문제는 여기에 끼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적 측면에서 병신, 병자, 병진일주의 이 조합적인 요소에서 이 관이 너무나 강하게 발동된다. 그러면 마치 특수부대 캠프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삼합적 요소가 작용할 때 병일간에게 있어서 삼합적 요소, 다시 말해서 사주 명국 속에 사주 명조에 이런 신자진 이 수국을 이루고 있는 분들, 이런 수국을 이루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의하죠. 관의 기운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모든 시각, 이타심, 그리고 세상에 신호등만이 켜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적인 요소에 업무적인 스트레스, 이 부분이 강한 그 시점이 되는 것이고, 수의 기운이 범람하니 화의 기운을 강타하는 상이 되고, 그럼 건강적 밸런스도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병신, 병자, 병진일주의 이 부분을 거론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됩니다. 남성적 시각에서 병신은 편재, 여자와 그리고 이렇듯 자아가 자식과 같은 상이 되죠.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하면 건강적 측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자녀 그리고 관제적인 요소에서도 자칫 잘못해버리면 이태로운상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삼합적 요소에서의 이 기운이 너무나 강하게 작용했을 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관의 기운이 쓸 때 너무 지나친 책임감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지나쳤을 때 문제가 되죠. 지나친 책임감에 의한 너무 수동적이 아닌가,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지나친 책임감에 의한 수동적 자세, 이걸 경계해야 되죠. 꽁꽁 얼어버린 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승진, 스카우트, 서로의 이직의 기회, 그리고 스펙 쌓기 딱 좋은 그런 시점에 있다. 반드시 합격이라는 이 영광의 타이틀로 나아갈 수 있는 지금 현재 이 시간대가 갈림길이다. 그래서 사랑 연애도 남에게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사랑 연애 명예, 절대 남에게 양보해서는 안 되죠. 이게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병인, 병호, 병술, 병신, 병자, 병진일주분에게 보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자, 이것으로서 12월에 병 일주론적 입장에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화 일간 일주론적 입장에서의 현재 음력 11월, 원래는 양력 12월 7일 대설을 기점으로 22일 통지날, 그리고 내년도 2024년 1월 5일 수황까지 영혼의 이야기가 바로 음력 11월의 이야기입니다. 자, 갑자월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갑자월, 우리 정화 일간적인 요소에서의 이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갑자월의 의미 자체는 이렇습니다. 가장 추운 동지 때, 자, 긍정의 마인드 속에 긍정의 전략과 기획력, 그리고 이 속에 책임감이 강하게 엄습되어 있는 시간대입니다. 책임감이 강한 이 시점인 것이죠. 그래서 일관적인 요리에서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연애라는 이 부분은 그냥 평이하게 가는 상이고, 그러니까 현상을 유지해가면 됩니다. 현상 유지. 이건 책임감이라는 이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혼자적인 측면에서는 자녀의 문제, 그리고 회사의 업무적인 사업을 하는 분들은 간청이나 거래처, 이런 관계 속에서 추운 겨울 사냥을 하더라도 내 자식과 내 처를 위한 가장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굳건히 일을 하는 상이 되는 것이고,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명예적인 이 요소 속에서 배우자를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랑 연애의 마음이 강하게 형성되는, 사랑 연애의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 그리고 명예욕도, 절호의 어떤 면에서는 찬스입니다. 미혼자적인 측면에서는 결혼을 생각해 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결혼을 생각해 볼 그런 달이 다른 것입니다. 건강적인 측면은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죠. 건강적인 상태는 양호. 그렇지만 건강에 이미 문제가 된 분들은 잘 유지해 가야죠. 왜냐하면 겨울철이기 때문에 내 몸이 냉해지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관제 구설적인 측면, 단순히 이러한 달의 운 속에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2023년이라는 이 개면년 자체가 약간의 관제 12 구설수가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관제 12 구설수가 있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력 11월까지 관제 구설이 있었다. 관제 구설 12.
그러면 이제 현재는 양호한 흐름 속으로 들어간다. 양호한 흐름을 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호한 흐름을 탈 때가 의미로운 것이죠. 자, 정사일주, 그 다음에 정유일주, 정축일주.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정사일주적 개념에서는 지금 암합적 기운 속에서 어떠한 일을 도모하기 딱 좋은 시간대, 그리고 정축일주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떠한 제안을 들어주는 그런 상. 그렇기 때문에 의미로운 시간대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축일주. 그리고 정해일주, 정묘일주, 정묘일주도 마찬가지죠. 정묘일주, 자묘형이 들었네. 그런 신살적 요소는 여기서 굳이 사주 운세 이야기에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주 명리라는 것은 자연 철학적인 요소에서의 이러한 의미 해석이 중요한 것이지 신살 타령을 하는 것이 아니죠. 자, 반드시 경계할 것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관의 기운이 강할 때 이런 부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지나친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이타심. 그래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너무 수동적인 것을 경계하자는 것이죠. 너무 수동적이지 말자. 너무 수동적 자세는 좋지 않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처럼의 승진의 기회, 스카우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에 의해서 남의 눈에 의해서 선택적 요소에서 결정적 장애가 생기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기심적으로 나아가서 취하시길 바랍니다. 모처럼의 스펙 쌓기 딱 좋은 시간대에 있습니다. 금년이라는 이 시간대 자체. 물론 내년도까지도 이어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대학원을 다닌다든가 어떤 경영자 과정을 받는다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절호의 혹이다, 기회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살이 별거 있습니까? 자기가 즐겁게 살고 그 속에서 자신의 꿈과 이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인을 생각하는 지난 몇십 년 전, 이전 소위 얘기해서 유교적 관념이 강했던 시점이야. 부모의 형제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어떻게 보면 옳았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 효, 의가 살아있었을 때. 그러나 작금의 시대는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 속에서 굳이 희생할 필요가 있나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자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상으로서 정화일관적 입장에서 일주론적 입장에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무토일간 태산과 같은 이 믿음의 성정 아니겠습니까? 이 무토일간은 사람 말에는 믿음이 있다처럼 태산의 상, 신뢰의 상, 부답한 이 산의 기분이 지금 갑자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아름드리 거북나무가 우뚝 서 있는 대인목의 상이 우뚝 서 있는 그러한 시공과 그리고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 이미지가 연출되는 시점입니다. 다만 북풍한선을 몰아치는 엄동설한의 이 계절이라는 이 시간대이죠. 대설부터 12월 7일이 대설, 그리고 15일 후, 3후가 지나면 옅 22일 동지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 6일 소환이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가 바로 이런 갑자월인 것입니다.
자, 무토에게 있어서는 편관의 기운이자 정제의 기운이 가득한 현재의 달. 금년도 2023년이 정제의 기운이자 정관의 기운. 남녀 모두 사랑, 연애의 결실을 향해 갈 이 시점이었던 것이죠. 자, 일간의 심리 상태. 약간은 부담감이 있는 시점입니다. 부담감. 무엇에 의한 부담감이냐? 다시 말해서 관청, 조직, 이런 쪽에 있어서의 신경 쓰임입니다. 거래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미혼자적인 측면에서는 결혼 문제, 여성적인 시각이죠. 여성적 시각. 자, 이런 입장 속에서의 이 현재의 이 달을 이렇게 맞이하고 보내야 됩니다. 그럼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지금 현재 안정된 채 사랑, 연애, 결혼이라는 이 흐름 자체가 흘러가는 것이죠. 결혼, 애정, 그리고 그에 의한 책임감.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약간 부담감이 강한 그런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 또한 마찬가지로 결혼, 애정, 강한 책임감입니다. 강한 책임감. 강한 책임감. 우물쭈물 거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미혼자적인 측면에서 또 통기가 되어 있는 분, 예전 같았으면 20대 중후반이라고 그러겠지만 요즘은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30대까지도 이렇듯 결혼해서 40이라는 이 경계점에 자식과 인연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사랑, 연애에 의한 그 결과인 결혼과 자식과 인연되는 이 기운이 더 옳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결혼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무토 일간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금년이나 이 시점 자체가 아주 호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애적인 그런 측면, 그리고 승진진급적인 요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 그러면 일주론적인 입장에서의 건강적 요소. 그래도 문제가 될 것 같은 일주는 이런 무일주가 아니겠습니까? 정인의 기운과 정지의 기운이 여튼 상충되는 그런 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운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머니, 형제, 그리고 아버지 형제적인 측면에서의 건강적 요소, 그리고 본인의 건강은 심혈관, 순환기, 이런 계통 속에서 건강관리가 요구되죠. 갑자기 심장에 쇼크사가 온다든가 심정지 상태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좋지 않은 것이죠. 부모님적인 요소에 이러한 애경사가, 애사가 생기지 않도록 부모님, 형제, 애사입니다. 애사. 이런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시간대죠. 특별하게 관절할 를 것은 없습니다. 관절할 건. 판이 깨지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 관제는 그냥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없을 무자입니다, 이게. 물론, 이렇게도 쓰지만, 비슷한 의미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거 5개를 찍었네. 깨끗하게 하나는 없애야겠습니다. 자, 무토 일간적 요소에서, 일주론적 입장에서 12월이라는 대설 경우에서 동지, 소환까지의 운의 시간대에서 결론적인 이야기, 반드시 경계할 것은 이렇다. 우물쭈물 거리다가 합격, 그리고 승진, 스카우트적인 그런 요소, 모처럼의 기회, 사랑, 연애, 결혼, 재혼, 이 시기를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시기를 놓치지 마라. 우물쭈물거리다가 이럴 줄 알았네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무토에 이어서도 일주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이 성정의 주체로서, 이 덕성으로서 나아가시되 아무쪼록 자기에게 호기가 다가왔을 때는 가차없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처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에게 주어질 이 절호의 기회를 양보해서는 안 되겠죠. 이상으로서 매듭하겠습니다. 기토 일간에 대한 운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기토 일간, 음토이죠. 그렇지만 이 음의 기운, 다시 말해서 이 음의 기운이 강한 이 토가 현재라는 시점 갑자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양이 시생하는 이 갑자월, 물론 12월 22일 동지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장 음기가 센 지금 현재의 달입니다. 양력으로 12월 7일부터 음력이 시작되는 것이죠. 대설, 그리고 15일 후, 다시 말해서 5일씩 끊어서 3후가 지나면 22일 동짓날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3후, 1월 6일까지의 운의 이야기인 것이죠. 정관의 기운 속에서의 편재의 기운, 금년도라는 이 개년 자체도 편재의 기운 속에서의 편관의 기운. 어떻게 보면 재물적 요소와 재물과 명예라는 이 기운 속에서 이 금년도 이 부분을 보내면서 이렇듯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자, 심리 상태는 이와 같은 것이죠. 재물욕과 재물과 명예, 가장 강한 이 명예가 지금 현재 이 시간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음양의 짝인 것이죠. 그래서 내년도 갑진년이라는 이 의미 자체가 현재 이 시간대에 마치 거울을 보듯이 미래의 방향성을 보면서 그렇듯 기일간은 재물과 명예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대에 있다. 그럼 남성이라고 하면 이런 시간대 자체가 사랑이라는 이 부분이 형성되는 것이죠. 사랑, 그리고 명예욕, 결혼해서 자식까지도 그런 의미도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 여성적 시각에서도 사랑, 그리고 재물. 자, 여기서 재물이라는 이 의미가 이 현재 심리 상태부터 시작해서 계속 언급을 해놨는데, 기혼자적인 측면에서는, 미혼자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기운들 자체가 편재의 기운, 개면연의 개, 갑자의 자, 이 기운은 남성적 시각에서는 아버지,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성적 시각에서는 기혼자적인 측면에서는 시어머니, 형제지간도 되고 아버지의 형제, 고모적인 요소에서의 이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시어머니, 고모님이라는 이 부분, 그리고 이런 문제 자체가 공이 돈과 관계에 있다. 돈, 재물, 재화와 관계에 있는 인연법칙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금년도란 2023년 자체가 기토 일간적인 요소에서는 아버지의 일로 또는 자녀의 일로, 배우자의 일로, 시어머니의 일로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 현재라는 이 시간대를 맞이하고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운은 내년도까지 이어집니다. 자, 건강적 측면을 한번 볼까요? 건강적 측면은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야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금년도 만약 기후일지적 시각에서 이 식신이라는 이 기운 자체가, 기후일지는 이 식신이라는 이 기운이죠. 일지 자체가. 근데 이런 분들이
만에 하나 2023년이라는 시간대에 건강적 밸런스가 깨졌다. 난 반드시 관제까지 병행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기후일주에 한해서는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죠. 관제 구설, 건강, 다 기후일주입니다. 기후일주. 신경계통, 류마티스 관절염, 뼈, 척추, 그리고 품기, 대상포진,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끼어 있습니다. 간의 문제, 폐의 문제까지도 끼어 있는 것이죠. 간, 신경계통, 그리고 폐라는 부분까지도, 폐장이라는 이 부분까지도 이 병이 침탈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됐던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머지 일주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기일관 자체에는 이위활동간의 재물과 명예라는 이 시간대 속에 있다. 그러면 기토일간이 반드시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이 경계하자는 것은 말 그대로 경계, 안 좋고 나쁘다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 중형의 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주의하자는 것이죠. 기토일간이 지금 현재라는 시간대에 경계할 것은 이렇습니다. 만약 나에게 기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생일대의 절호의 호기, 절호의 호기가 주어지고 왔다면, 다시 말해서 직장인이라면 승진, 그리고 스카우트, 연봉 협상 아니겠습니까? 그 여기에 사랑과 명예, 이런 좋은 인연 법칙을 놓치지 마십사 이런 것입니다. 놓치지 마라. 평생에 가장 성대한 잔치는 한 번이요. 초로의 기여도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닷물이 들어올 때 배를 띄우든 물때를 보고서 나아가고 물러남에 이 진퇴 유문을 가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토 이 여섯 일주에 대한 운의 이야기 약식으로 이만 매듭하겠습니다. 자, 경금 일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주론적 입장에서 해석이죠. 현재라는 달은 여튼 편재의 기운과 상간의 기운이 강하게 자리고 있습니다. 아웃풋적인 요소에 의한 실리, 큰 돈을 추구해가는 것이죠. 어떠한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고 자신의 재능에 의한 결과를 원한다 이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에 의한 결과물을 원하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남성적인 시각에서 사랑 연애적인 시각은 어떨까요? 남성적 시각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달도 사랑 연애에 이러한 마음은 적극적이다 할 수 있죠. 다만 약간은 신경 쓰임이 많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라는 달 자체가 경제적인 요소에서의 돈, 현금, 유동성에 대한 생각, 이런 부분과 구속을 받지 않은 마음속에서의 아웃풋적인 요소의 재능의 끼, 다시 말해서 전술가적인 기질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자,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그저 유지죠, 유지. 그다지 마음이 땡땡 그러다 이런 시간대입니다. 자, 건강적인 측면, 발산적 요소가 강한, 다시 말해서 경금이 싸늘해져 있는 시점 속에서의 이런 기운이지만 활동가적인 기질이 강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다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호일주. 경호일주적인 시각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제 구설까지도 조심해야죠. 지금 현재라는 달, 경호일주적인 요소에서는 관제 구설, 건강에 조심해야 된다.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심혈관, 그 다음에 순환기 등이죠. 이런 쪽 건강을 조심해야 된다. 경거망동에서는 관제 구설도 따라온다. 경거망동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정이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운다. 이직적 요소를 생각할 수 있는 이직, 사직, 퇴사를 생각할 수 있는 일주입니다. 이건 이롭지 못합니다. 경인일주, 경술일주, 경신, 경자, 경진일주. 만에 하나 나이가 드신 분들이 지금 연로하신 분들, 사주 명복 속에서 이런 신자진, 이 기운이 강하게 돼 있는 분들, 그러니까 신, 자, 진, 이런 수국을 이루고 있는 분들, 삼합을 이루고 있는 분들, 수의 기운이 범람하면 정신적, 수인성 건강을 조심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을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질환. 다시 말해서 치매, 노인성 치매 조심해야죠. 그리고 지금 현재라는 이 달 자체가 갑경이 상충에 있으니 임파선이라든가 쓸개의 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임파선, 쓸개, 병이 침투하지 않도록 주의.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죠. 자, 현재 이런 달 반드시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이 경금일간, 의로운 성품의 주인공. 지금 현재 이러한 달의 기운은 이 너무 지나친 능동적 에너지가 품어져 나갑니다. 능동적 기질이 강해져 버리는 이 시점이죠. 이 능동적 기질이 강한 달, 자칫 큰 돈, 재물을 추구해가는 겨울 숲속에서 사슴을 쫓다가 검을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흉함이 닥치는 것이죠. 이는 지나친 자신감이 한 결과이죠. 지나친 자신감, 능동적 자세, 능동적 자세인 것이죠. 적극성. 지나침은 부족함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것을 경계로 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이 경금적 요소에서의 이 음력 12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경호일주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거망동하여 퇴직을 서두른다든가 퇴사를 한다든가 사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경계해야 된다. 자, 이것으로서 경금 6일주에 대한 운의 이야기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신금 일간 일주, 이 6일주에 대한 음력 11월이자 양력으로 12월의 운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일양이 시생하는 이 동짓달이 22일 날 들어있지만 12월 7일 대설을 기점으로 동짓날을 경유해서 수왕까지 내년도 1월 5일까지의 이 음력 11월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신금은 의로운 성품이죠. 의로울 의의 성품. 이러한 의의 대명사인 이 기운 자체가 현재 식신의 기운과 정제의 기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식신의 기운이자 편재, 이 편재, 이 토끼띠의 묘연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묘 자체가 어떤 을목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목과 이 을목, 간목이 33%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시점 속에서 이런 음력 11월, 양력으로 12월이라는 시간대가 정제의 간목인 것이죠. 수려한 큰 나무의 상, 신금 입장에서 남성적 시각에서 보면 수려한 사랑하는 여인과 같은 상, 이런 기운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의 달, 일간적 요소, 의로움 성품인 신금 일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심리 상태는 이와 같은 것이죠. 구속받지 않는 상태에서, 구속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의 재능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속에서 실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적 요소를 도모하는 것이죠. 남성적 시각에서는 기혼자든 미혼자든 사랑, 결혼, 재혼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다, 시기다. 사실 좋은 시기인 것이죠.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경제적인 안정, 지금 현재라는 2023년 자체가 여성적인 시각에서 기혼자적인 입장이라고 하면 사랑이라는 이 자체가 모성애적인 이 기운이 강하는 시점입니다. 모성애적 기운이 강한 시점. 이러한 시점 속에 있기 때문에 남녀의 사랑이 조금은 비중적으로 틀린 것이죠. 지금 현재는 오로지 자녀 문제와 현금 유동성의 문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일주적인 입장, 신사, 신유, 신축, 신해, 신묘, 신묘일주. 특별하게 건강 쪽 요소에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냥 양호한 흐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관제 구설적인 요소도 마찬가지. 그냥 관제 구설적인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금 이 여섯 일주적인 입장에서 반드시 경계할 것들, 결론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반드시 경계할 것은 남성에 있어서는 2024년까지가 남성분들 2024년까지가 어떻게 보면 서로의 재혼 또는 결혼의 시기다. 사랑 연애의 시기다. 이런 부분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신금 6일주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를 매듭하겠습니다. 매듭하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신사 일주적 개념, 조금 일주론적 입장에서 이야기가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자사 특약 말 그대로 관의 기운과 식신의 기운 자체가 이렇듯 암합적 기운을 형성하고 있죠. 자유파살 이런 부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입장, 내 자녀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했더니 배우자가 그것을 잘 들어주더라. 그리고 신축 일주, 자녀와 어머니적인 그런 요소의 편안함, 이런 기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무방한 운의 흐름을 타고 여튼 운의 열차는 가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 이 연말 잘 보내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매듭합니다. 임수일간입니다. 지혜로운 덕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임수일간 여러분들,
양해물이죠. 소위 이야기해서 북방의 이 임수 자체는 생명을 창조하는, 잉태하는 에너지이자 번호로 이야기하지만 일본에 해당되는 이 임수일간입니다. 남방화인 정화를 짜오고 싶어하고 그 속에서 안정됨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재능인 이 목기운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라는 이런 달 자체가, 갑자울 자체가 자기 재능의 꽃을 피워내는 상, 그리고 음기가 가장 이 시점 속에서 22일 동진할 일양이 시생하기 때문에 이 간목의 입장에서는 양의 기운이 번쩍번쩍 이렇게 샘솟는 시간대에 이 운의 행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갑진년, 진토가 임수의 무덤이니 그런 헛소리에 놀아나지 마시고 지혜로운 처세로서 임수는 음수인 개수로 탈바꿈돼서 이 간목의 내면의 가지 줄기줄기 이파리까지도 자기의 에너지를 품어내면서 이 간목을 더더욱 초록색으로 빛나게 할 것입니다. 임수의 재능이 바로 진토의 언덕 위에서 피어나는 것이죠. 자기의 재능을 두각을 보이는 시점이 바로 내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 상태 자체는 지금 현재라는 이 시간대 속 자체가 의기양양한 기운이 형성됩니다. 의기양양. 동업자가 생기듯이 이 경쟁의 또 시간대가 되는 것이죠. 경쟁의 시간대. 그리고 내년 갑진년을 향해 가는 그 속에서의 자기의 진중함, 자기의 스펙, 본기를 우선시하는 그런 에너지 속에 있는 것이죠. 남성적인 시각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라는 달 자체는 그냥 현상 유지만 잘하면 됩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지금 현재라는 달 자체가 모성애적인 측면, 두 남녀 공이 다, 그러니까 사랑, 애정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약해져 있는 시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애정적인 요소는 건강적인 측면, 정신적인 요소, 이 부분이죠. 정신적인 요소가 조금 취약해질 수 있다. 수의 기운이 범람하기 때문에 생각의 생각, 결국은 생각의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꼬리. 그래서 의에 의해서 정신적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죠. 너무나 수의 기운이 범람을 하면 관이라는 뚝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관재수가 생길 수도 있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 관제 구슬을 만들어버린다. 어떻게? 자기 스스로 경제적인 요소 자체에 동업자 어떠한 사업을 하다가 말 그대로 법을 무시하고 어떠한 행위 자체를 냈었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이민일주. 지금 현재 식신의 기운 속에서 이렇듯 또 강하게 이 에너지를 품어내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정신적인 이런 부분도 조금 맑아지는 그런 상이죠. 그러나 임오일주적인 요소에서는 이런 동료나 동업자, 의형제에 의해서 재가 깨지지 않도록, 손재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금전거래주의, 이런 부분이 동반되는 것이요. 왜? 지금 현재라는 이 달 자체가 자만감이 들 수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자만감. 그걸 경계하는 것이죠. 자, 임오일주 건강적 요소 주의해야 됩니다. 임오일주 말 그대로 심혈관, 순환기 계통, 이런 부분을 주의하자. 자, 임술일주 문제수입니다.
임신, 임자, 임진일주는 여기서 조금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물바다가 되는 그런 기운이 형성됐을 때, 그리고 삼합적 요소에서의 이 수의 기운, 수기가 범람할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수기가 너무 많으면, 다시 말해서 정신적 요소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자칫하면 흉이 다갈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반드시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임수 이 6일주들은 현재 이런 달 동업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무줄해져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사업이 있다고 경쟁자가 생겼다. 경쟁자가 생겼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확장, 지나친 확장은 경계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해 보면 자기 재능이라는 이 사람들이 갑이 붕 뜨기 때문인 것이죠. 부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재능이 물살에 의해 휩쓸려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적 입장에서도 문제가 취약해져 버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계하고 나갔을 때 우리 임수일간이 내년도라는 이 시점 갑진년에 더욱더 시기적으로 보면 양력 1월부터 아름드리 나무들을 꽃피울 수 있는 시공간 여행을 할 것입니다. 자기 재능이라는 이 의미에서의 아름드리 초목을 꽃피울 수 있는, 물론 그 아름드리 속에서는 칠한과 같은 난초도 거기에 해당되지만, 아무쪼록 우리 임수 6일주 여러분들 지혜로운 운의 행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개수일간에 대한 운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라는 이 시간대, 금년도 개묘년 비견의 기운 속에서 식신의 기운이 강한 이 시점 속에서 현재에 달한 양력 12월, 음력 11월은 양력으로 12월 7일부터 내년도 1월 5일까지입니다. 상관의 기운이 강하게 뻗어 있죠. 어떤 누구의 구속으로부터도 탈피하고 싶은 이 에너지, 자유분방한 삶을 추구하는 이 에너지 속에서 여튼 음기 기운이 쓰일 때 여튼 일양이 희생하는 동짓달입니다. 이 일양이 희생한다, 다시 말해서 옹달샘 주변에 초목이 아름답게 자라더라, 성장하더라, 이런 에너지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 시간대가 바로 내년도라는 이 갑진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이 갑진년은 진토 언덕위에 이 개수가 피우는 아름드리 거목들이 자라는 시점입니다. 한없이 자라는 그런 산, 이 속에 몇 큰 나무들이 어우러진 시간대에 여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줄기줄기까지 이 이파리들을 꼭대기까지도 수의 에너지들이 뻗어갈 것이다. 재능의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내년이 될 것입니다. 자, 지혜로운 개수일간 여러분들, 지금이라는 이 시점은 내 에너지가 배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신감이 형성되는 시점이죠. 강한 자신감. 그러나 이 강한 자신감 자체가 너무 지나치면 자만감이 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구속도 받지 않으려는, 구속으로부터 탈피하고 싶은 그런 에너지들이 작용할 시점이죠. 자, 스펙, 재능이라는 꽃을 마음껏 피워내고 싶은 이런 시점 속에 있습니다. 재능이라는 이 아름드리 감목, 진토의 언덕, 큰 언덕 위에 이렇듯 나무를
키워내는 그런 상. 자, 사랑 연애적인 그런 시각은 사실 그다지 크게 관심이 없다. 사랑 연애적인 그런 부분은. 다만 여성적인 입장, 미혼자적인 그런 측면을 떠나 기혼자적인 측면에서는 기혼자적인 측면, 모성애가 가장 강하게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건강적 측면은 크게 문제가 될 것 없죠. 괴사일주도 마찬가지. 암묵적 관계에서 이런 일의 기운이 나오고 개축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이라는 오히려 명예로운 이 기운이 자리에 있을 때죠. 개, 개묘, 개묘. 개유일주, 수의 에너지가 범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수기가 범람하면 정신적 요소에서의 건강관리가 요구됩니다. 정신건강,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야, 동업자가 너무 많아진다. 수가 범람을 한다. 그러면 결국 재방이 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가 요구된다. 항상 주의하면서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라는 시간대 자체가. 그래서 개수일간은 유연함이라는 남과 부딪히기를 꺼리하는, 그러면서도 비밀의 방을 만들고 내면 깊숙이까지 파고들 수 있는, 세세한 곳까지 파고들 수 있는 음의 기운이 센 명식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생각에 꼬리를 물고 들어간다. 그래버리면 사실 사랑의 마음도 사라져버리더라, 이런 이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웃풋적인 요소의 이 에너지가 받쳐주지 않는 한 너무 수동적 자세로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에너지가 쌓여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목화의 에너지, 다시 말해서 식상, 제 에너지가 강한 분들은 아웃풋적인 이 요소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정력가적인 그런 기질들이 강한 명식의 주인공들이 많다는 것. 자, 개수 여서일주 여러분들 반드시 경계할 사항입니다. 전자에 이야기했던 이야기와 겹치기도 하지만 자만하지 맙시다. 너무 지나치게 자만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만. 자기 재능이라는 이 목이 수가 범람을 하면, 다시 말해서 식상이라는 이 기운 자체가 붕 떠버리는 상이 되죠. 그러니까 그에 인한 자기 재능이 흘러가 버리는 상이 되니 좋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불필요하게 무슨 이사를 간다든가 확장을 한다든가 이사, 이직적인 요소가 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퇴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죠. 퇴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기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 여기서 이야기한 이직을 하고 퇴사를 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또 이사를 해버린다. 확장을 해서 이런 모든 부분 자체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하면 자만에 의한 결과가 말 그대로 재화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지혜로운 처서로서 실리를 도모하는 그러한 개수 일주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상으로서 10간 일주 여러분, 60일주의 운에 대한 이야기 가름하겠습니다.